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지금은 지수보다는 오히려 개별 종목 쪽에 접근이 더 필요할 때가 아닌가 하는 판단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도움 말씀에서 키움증권 김상표 스몰캡 팀장을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렇게 직접 내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내일 모레죠. 삼성전자의 갤럭시 언팩 행사가 예정돼 있는데요. 이 행사가 또다시 폴더블 폰에 대한 관련주에 대한 어떤 그 이슈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혹은 또 관련주에 대해서 어떤 수혜주가 있을지 종합적으로 진단 부탁드립니다. 네, 요즘에 모바일 업황이 상당히 좀 부진한 시기를 지났고요. 네. 하반기에는 예년의 출하량을 좀 회복시켜가는 구간에 있는데 가장 큰 고민은 삼성전자 입장에서 아이폰에 대한 대항마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노트 시리즈도 이제 올해부터는 단종이 됐고 네. 아이폰 출하량 같은 경우에는 점점 높아지고 있어서 전년보다도 훨씬 더 많은 한 9천만 대 정도의 예상 판매량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삼성전자는 결론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폴더블 하반기 때 나오는 두 종 신모델에 대해서 최대한 많이 파는 전략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이 폴더블 폰 같은 경우에는 기존 대비해서 좀 더 가볍고 얇고 기능성 측면에서 더 이제 좋아지는 그런 흐름을 따라갈 걸로 보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폴더블 시장의 본격 성장기를 앞당기는 모델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시장의 추정치로는 아직까지는 한 750만 대 정도를 기대하고 있는데 750만 맞습니다. 네. 그래서 두 모델 합쳐서 이른바 10밀리언 셀러가 보일 수 있다면 단기간 내에 분명히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수혜는 물론이고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자신 있게 이제 폴더블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계기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 뭐 이와 관련된 뭐 종목군들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어떤 군이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내장, 외장, 힌지 영역이 아직까지는 일부 업체의 독점 공급 체제입니다. 네. 벤더 승인 여부를 떠나서 실제 납품 기준으로는 외장 힌지 영역에서는 KH 바텍 그리고 내장 힌지, 메탈 플레이트라고도 하죠. 이런 부분 쪽에서는 파인테크닉스가 이제 독점적인 수혜를 당분간 누릴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폴더블 쪽에 들어가는 기판 분야에서는 BH 같은 회사들도 좀 주목해 볼 만한 회사들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번 주죠. 13일 날에 상장이 예정돼 있는 엠노. 우리 또 키움증권에서는 탑픽 종목을 선정을 해 주셨는데요. 자, 과연 엠노는 과연 어떤 매력이 있는 주식인가요? 네, 엠노 회사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예. EMRO라고 보시면 됩니다. MRO 업체고요. 예. 유지, 보수, 운영과 관련된 이제 외주 역할을 해주는 솔루션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구매 SCM이라고 하는 분야가 결국 고객사의 원재료 수급부터 최종 판매까지 물자 흐름을 관리해주고 심지어 요즘엔 AI까지 접목해서 수요 예측까지 해주는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공모가에 대해서 손질을 좀 많이 당하는 편인데 공모가 상단을 이제 뛰어넘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주 하반기 때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이번 달에만 상당히 한 4개 정도 업체가 상장을 하게 됐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이 되는 회사라고 보고 있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객사가 상당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아마존의 AWS 코리아 이런 회사들과 비딩 결과도 상당히 이제 우호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받는 이제 기술료 매출이 상당히 앞으로 계속해서 비중이 커질 거기 때문에 전반적인 영업이익률의 개선이 상당 기간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이 매력 포인트입니다. 그렇군요. 네. 엠노가 22,600원의 공매가인데요. 22,600원에 따상을 다시 일으키는 그런 종목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최근에 코스닥 종목에서 눈에 띄는 업종 바로 2차 전지 관련주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가 보니까는 거의 폭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 한번 짚어주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탑픽 종목 어떤 종목으로 꼽고 계신지요? 네, 전기차 서플라이 체인 그리고 2차 전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전기차 시대가 이제 붐업을 앞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LG 화학 같은 쪽에서도 예를 들어 양극재 캐파가 2009년 대비해서 19년이죠. 네네, 19년. 19년 대비해서 2026년 불과 7년 정도의 기간에
10배 이상이 늘어납니다. 캐파가. 10배요? 예, 예. 네, 그래서 엄청나군요. 뭐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에코프로, BM 같은 회사들의 밸류에이션이 네. 지금 100배가 훌쩍 넘었거든요. 아, 예, 그래서 이 밸류에이션 영역보다는 오히려 이 말도 안 되는 속도의 그 증설 그리고 그에 따르는 성장 국면이 어떻게 보면 지금이 그 성장기 초입에 가깝지 않느냐라는 게 네. 그 앞으로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고요. 다만 소재 업체가 워낙 이제 급등을 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지금부터 관심을 같이 가져야 될 부분들은 2차 전지 장비라든지 부품 쪽에 좀 더 그 편안한 접근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방금 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바이오, 엔터, 그리고 장비, 부품 너무나 코스닥 종목의 업종 순환매가 빨리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주린이들 굉장히 쫓아가기 힘듭니다. 이럴 때는 어떤 투자 전략을 제시하시겠습니까? 일단 순환매도 어느 정도는 다 돌았다라고 네.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그 이제 바이오가 안 되는 게 사실은 제일 큰 고민거리이실 텐데 그렇죠. 오히려 이제 종목을 잘 골라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업종이 어떻게 보면은 밸류에이션의 정상화 국면에 아직 있다면 네. 오히려 대안 성격으로 의료기기 쪽을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바이오가 안 되면 의료기기 쪽을 그렇죠. 봐라. 네네. 아, 헬스케어 업종 내에서 그래도 한국이 제일 제조 성격이 가미되고 그렇죠. 잘 할 수 있는 이제 수출 아이템을 갖고 있는 회사들. 네네. 뭐 이를테면 덴탈 관련주 쪽에서 중국을 등에 업고 오스템 임플란트나 레이 같은 회사들이 상당히 고성장을 네네. 갖고 있는 상태고요. 그렇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미용 의료기기 분야에 있어서도 제이시스 메디칼, 클래시스 상당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코로나 구간이긴 하지만 어쨌든 치료용 의료기기가 상당히 그 희귀한 편인데 네. 그쪽에서도 메가 ICS 같은 회사들이 앞으로도 주목해볼 만한 회사들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반등 여부가 사실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그래서 7월 달까지 마이너스 수익률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8월 들어서 이제 주가 상승 흐름을 이제 유지하고 있는데 네. 만약에 시장 대장주인 삼성전자의 반등이 하반기 때 이어진다면 예. 상대적으로 그 지수 고점, 주가 고점 부근에 있는 반도체 소부장보다는 네. 상반기 때 어려웠던 모바일 업종이라든지 네. 5G 통신 네트워크 장비, 그리고 OLED 이쪽에 좀 더 그 집중해서 종목을 골라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그래서 모바일 부품 단에서는 옵트론텍, 5G 통신 장비 쪽에서는 에이스테크 같은 회사들이 상당히 하반기 때 유망해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뭐 자세한 종목까지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코스피보다, 즉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조금 탄력적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자, 이제 1060포인트까지 오니까 코스닥도 조금 힘에 붙이는 모습을 약간 띠고 있습니다. 네. 우리 팀장님께서 보실 때 코스닥의 지수 방향성 그리고 하반기에서는 어떤 이슈를 주의 깊게 보셔야 될지 한번 짚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코스닥 증시의 지수 방향성 결론적으로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수는 네네. 잊어라. 왜냐하면 뭐 지난달만 하더라도 시가총액 탑 10의 수익률이 상당히 이제 그 엇갈리는 측면이 있었고요. 그렇죠. 일부 종목들 위주로 급등이 나타나서 네. 지수를 뭐 견인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예. 현재 시가총액 1조 이상 되는 기업의 수가 65개에서 70개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군요. 네, 불과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요. 한 몇 20개, 개밖에 30개 안 정도밖에 안 됐죠. 되셨죠. 그래서 오히려 지수 방향성보다는 개별 종목단에서 집중하는 흐름이 좀 더 유익하지 않겠느냐라는 예. 생각을 갖고 있고요. 될 수 있으면 급등한 회사들에 대한 이제 추종 전략도 이제 지금까지 잘 통했다면 오히려 하반기 때 안정적인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는 실적과 밸류에이션을 갖춘 업체 위주로 선별 작업도 해야 될 거고 그동안 공모 시장이 상당히 좀 주춤했었는데 그렇죠. 잠룡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실질적인 업종 대장주들이 이제 줄지어 상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수급을 빨아들일 수 있겠지만 긍정적으로 본다면 전반적인 같은 업종 내에서의 낙수 효과도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IPO 시장도 좀 더 뜨거워질 거고 그리고 이를테면 LG 에너지 솔루션 뭐 네. 이런 회사들이 들어올 때가 아마
2차 전지 관련주들에 대한 점검을 다시 해볼 만한 시점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주 전반적으로 자세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키움증권의 김상표 스몰캡 팀장이셨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